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데니입니다. 바로 어제 강원도 평창에서 대학생 1만 명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드리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선택특강 강사로 졸업반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한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일터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17명에서 20명 가량의 대학생 리더들이 있었고요. 하나같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했고, 또 대학생활 4년 동안 열심히 섬김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어떤 것들을 실천할 건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물어봤었는데, 입 모아서 말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졸업반 리더들의 한 가지 깨달음이라는 주제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바라봐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그들은 취업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내 미래와 비전을 준비할지를 많이 고민하던 찰나에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탁월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딱 한 가지씩만 옆 사람과 얘기해보고 발표해봅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강점이 뭔지, 내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저는 2시간의 강의 동안 여러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이웃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림이 사실 그들이 대답한 대답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사람들은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내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이런 능력이 있으면, 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오른쪽입니다. 이웃에게 어떤 것을 했는가, 이웃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라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그 순장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여름 수련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리더로 있었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어요? 누구는 버스를 예매했고, 누구는 인원을 모집하는 얘기를 했고, 누구는 우리 캠퍼스 학생들이 이 전국 수련회를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했는데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조직에 여러분들이 기여한 방법입니다. 그 역할이 여러분들이 그 역할에 집중을 하고, 그 역할에서 여러분들의 강점이 나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줬습니다. 4년 동안 노방전도 했던 선배님은 그 4년 동안 노방전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기여했던 열매들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한 결과 영업관리직이 되었고, 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1대1 면담을 해줬던 순장님은 결국에 이제 상담사로 대한교정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줬습니다. 결국에 사실 제가 2시간 동안 말했던 사례 중에서 나로부터 출발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리더십 경험을 하면서 이 이웃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줬는가, 단순히 내 아들 순환, 딸 순환, 또는 내가 양육하는, 내가 담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또 학과에서 또는 동아리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상태로 기여하고자 했는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고, 그것이 결국 이웃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조직에서 말하는 이 성과라는 단어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 성과란 사실 이윤 또는 돈을 번 결과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쉬운데요. 사실 피터 드래커에 의하면 성과란 이 고객 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우리가 이 기업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과,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업이 무엇을 잘 하는지 보고, 또 마케팅에 실패한 사례들은 우리의 제품이 어떻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성공한 마케팅이나 성공한 기업들의 특징은 이웃의 불편함을,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와우 포인트로 바꿀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죠. 그리고 이 고객 가치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정의해서 좋을 거야 라는 성과가 아니라 고객이 나로부터 인정한 성과, 내 불편함을 당신이 이렇게 해결해 줬습니다, 나의 고민을 당신이 이렇게 해결해 줬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당신이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잘 만들어주고
유통하고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고객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가치의 이 말이 고객으로부터 시작하는 가치다라고 해서 이 말조차도 사실은 이웃에게 이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밖에 또 우리 공동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웃과 공동체에서 우리의 성과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그들이 만족한 가치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초반으로 돌아가서 졸업반 리더들이 깨달은 다양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내 사례에서 내가 성과를 정의할 때, 내가 자소서를 쓸 때, 내가 앞으로 직업을 고를 때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이때 동안 어떤 사람들의 이웃의 필요를 채웠고 어떤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 기여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한 4-5분이 연락이 왔고요. 우리 회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지방에 사시는데 토요일 날 한 번 더 저를 만나겠다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방향성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것들이지만 이 사회 또는 이 환경의 여러 가지 자극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모든 동기는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는 이웃으로부터 출발한 동기가 좀 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잘 활활 타오르고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 그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노력이 가장 저를 성장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졸업반 리더들이 한 가지 깨달음으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장황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을 때도 한 문장을 읽으면 되지만 그것을 끝까지 읽는 이유는 그 맥락을 파악하고 우리 뇌에 그 많은 맥락을 포함해서 뇌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게 용이한 형태로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도 적용점을 한 가지 드리자면 이제는 내가 나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 일을 하면서 나는 이제 내 업무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나에게 업무를 준 사람이 만족하는 기준으로 둘 거야.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삶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 기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내일도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사랑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